안녕하세요. 몽이의 IT 포럼 블로그 운영자 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최근에 아이폰 6 LCD를 교체했는데 이제 그 교체 방식이 이제 사설 수리점이나 정식 수리점에 가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자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써보면서 느낀 점이 조금 있어서 이걸 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아무래도 사진이나 글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시는데 편할 것 같아서 저도 설명하기 편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체한 액정은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판매와 리뷰를 가지고 있는 폼베스트몰이라는 업체에서 이 LCD를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교체한 모델은 아이폰 6 모델이고 이 검정색 액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액정 교체하기 전에 먼저 LCD 액정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겉에 이 유리가 깨져서 터치는 되는데 유리가 깨지신 분들이 있고, 반면에 겉에 유리는 멀쩡한데 이 내부가 깨져서 뭐 터치가 안 되거나 화면이 줄이 생겨서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보이는 겉에 LCD도 실제로 안에는 제일 뒷부분에는 이제 백라이트라는 흰색, 백색 광원이 있습니다. 빛을 내는 그 광원 앞에 우리가 흔히 픽셀이라고 부르는 이제 RGB 색깔 컬러 필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터치를 하면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게 이 세 가지를 내부 액정, 이제 LCD, 흔히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그 LCD를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 반도체를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 위에 그 LCD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 유리라는 이런 겉에 유리가 씌워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LCD는 실제로는 강화 유리와 내부 LCD로 분리가 돼 있고, 이걸 하나로 OCA라는 필름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겉에가 깨지면 안에는 멀쩡하고, 반대로 안에가 고장나면 겉에는 멀쩡해도 결국 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요즘에는 강화 유리를 다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런 피처폰을 보시면 이게 액정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눌러보면은 이게 똑같이 LCD가 있지만 이 안에 바깥에가 유리가 아니라 이제 PET 필름을 썼기 때문에, 플라스틱 필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은 대부분 98%는 다 이렇게 강화 유리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정이 깨졌을 때 내가 이제 겉에 유리가 깨졌는데 이게 액정을 교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교체해야 되는 건지, 반대로 내가 겉에 액정은 괜찮은데 이 내부에 이렇게 줄이 가고 터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게 액정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메인보드를 수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그걸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자가 수리를 한다는 개념은 전부 이 LCD와 그러니까 내부 액정과 겉에 강화 유리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경우를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건 사실상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국내 자가 수리 그런 LCD도 다 일체형으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폼베스트몰 이 자가 수리 액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품 액정이랑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6 정품 액정입니다. 이게 안 깨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이폰 6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옆면을 이렇게 긁어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마치 원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쓸립니다.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정품 액정 같은 경우는 이 겉에 강화 유리가 2.5D라고 그래서 이렇게 3D로 말려져 있습니다. 액정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져 있죠. 끝부분이 평평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겉에 외장 하우징과 맞았을 때 정확히 딱 맞아 떨어져서 쓸어 담아도 끝부분 이렇게 스와이프해도 딱히 걸리는 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터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겉에 강화 유리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고 강도도 되게 높고, 일반적인 사설이 아니라 자가 수리를 하는 카피 액정, 비품 액정에서는 이 강화 유리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적용해 버리면 고객이 수리해야 되는 자가 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자가 수리를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대부분은 저렴하게 잠깐 쓰고 싶어서 자가 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액정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품과 확실히. 그래서 비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정품이랑 다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액정이. 여기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하우징 윗부분으로. 그래서 만졌을 때 조금 느껴집니다. 튀어나온 게. 그러니까 두께가 더 두껍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폼베스트 제품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개의 이 카피 액정을 써봤는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피 액정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이게 불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겉보기가 다른 게 조금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정품 액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이 없으면 이 검정색 강화 유리 부분과 이 내부 LCD 부분의 이 접합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마치 하나의 이렇게 디스플레이처럼 일정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반면에 이제 비품 카피 액정 같은 경우는 빛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보시면 이 LCD 부분과 여기 내부 LCD 부분과 외부 강화 유리 부분의 이 접합부가 이렇게 티가 납니다. 색상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색상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이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전 솔직하게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저는 이 LCD 이 화질이 되게 중요시 보기 때문에 이게 화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괜히 좀 일체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색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색감 같은 경우는 정품 액정 대비 살짝 물 빠진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이버, 쉽게 생각해서 네이버를 켜도 이 액정 자체가 굉장히, 이 네이버가 초록색인데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채도가 낮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폰 정품 LCD 같은 경우가 이제 sRGB 표준 색감이 거의 90%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색감의 7% 8%를 제대로 색감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 색감보다 조금 더 색상이 낮다는 것은 sRGB 그 표현 색감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색상이랑 정품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밝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정품 액정 대비 제가 봤을 때 밝기가 한 75%? 좀 많이 잡아야 80%까지밖에 밝기가 안 나옵니다. 최대 밝기가. 그래서 확실하게 요즘같이 이제 햇빛이 센 야외에 나갔을 때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이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야외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밝기 때문에 이제 오는 다른 단점이 뭐냐면, 밝기 부분에 있어서 100%랑 0%랑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밝기 단계를, 그러니까 이 더 밝은 화면부터 더 어두운 화면까지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최대 밝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줄어듭니다. 조금만 내려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밝기가 어두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그 점 외에는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폼베스티몰 액정 사기 전에 다른 중국 사이트에서 이제 카피 액정을 한번 사봤었는데 밝기가 정품 대비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폼베스티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에서 80% 정도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이 품질에 대한 보증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또 국내 업체다 보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AS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액정을 샀을 때 액정이 흰색깔 멍이 들어있어서 좀 여기 이렇게 하얀색 멍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쓰기, 폼베스티몰 액정 같은 경우는 그런 점도 없었고, 혹여나 그런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이제 국내에서 그냥 바로 AS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 같고, 정품 액정 지금 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원대
6 기준으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액정 반납하는 조건으로. 근데 이제 폰베스트몰에서 액정을 자가 수리할 경우 한 3만 원 초반대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반값인데 또 3만 원이라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품 액정과 비품 액정의 이 차이가 6니까 3만 원밖에 안 나지, 모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 모델은 이런 카피 액정으로 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6 모델 같은 경우는 정품 액정보다는 이렇게 저렴한 카피 액정으로 잠깐 교체해서 쓰시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6S부터는 이 3D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민감도 같은 반응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카피 액정이. 그래서 6S 사용자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오랫동안 사용할 거면 정품이 낫고, 내가 다음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잠깐 사용하는 거라면 오히려 카피 액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 사용자분들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품 액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부터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걸 한번 열게 되면은 방수 실링을 제대로 못하면 방수 처리도 안 될 뿐더러 아마 7도 6와 마찬가지로 이 액정 자체가 두껍겠죠, 더. 그러면 이격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6 내부에는 전부 다 방수 실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품 액정에 비해서 당연히 물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6 사용자분들은 저는 이렇게 비품 액정으로 교체를 딱히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라인은 아이폰 6, 5S, 5 라인까지 이 RM 모델을 조금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폰베스트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가지고 있고, 판매 기록을 리뷰 자체도 8,000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내 잘 모르시는 분들, 액정을 교체하고 싶으신데 부담이 돼서 조금 쉽게 교체하고 싶으신데 정보가 없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폰베스트몰에서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액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번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액정을 수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액정 수리 키트를 같이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는 거지만 이런 걸로 액정 교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사 흔히 말해서 다 야만하거든요. 다 상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싸구려 드라이버를 교체하시면 안 되고, 꼭 이런 폰메스트몰에서 현재 팔고 있는데 이런 좀 괜찮은 드라이버로 교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지금 이 수리하는 이 드라이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수리, 제가 이거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쓰라고 하냐면, 이런 보급으로 주는, 그러니까 번들로 주는 이런 싸구려 드라이버는 잘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자성이 약해서, 이 보시면은 아이폰 6 내부에는 굉장히 작은 나사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나사 크기가 요만한데 이게 자석 그 기능이 없으면은 일일이 다 이걸 손으로 떼어내야 됩니다. 이 조만한 나사들을.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저렴한 보급 번들로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고급형 키트라고, 뭐 고급형 키트인지 이게 뭐 명칭은 거기서 붙였으니까 고급형 키트인데, 괜찮은 그냥 드라이버들로 자성 있고 여기 끝부분 마감 괜찮고 튼튼한 드라이버로 꼭 교체를 하셔야지 훨씬 더 수월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체할 때 꼭 이거 사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저도 이거 받은 건데 이상하게 이게 자석이 안 붙더라고요. 이게 폰베스트몰에서 받은 건데 이게 안 붙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게 불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매하실 때 꼭 자석 기능 미리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자성 강한 걸로, 좋은 걸로 이제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거 뒷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안에 다른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다른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폰 6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육각 드라이버라고 해야 되나?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을 풀 수 있는 드라이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로 아랫부분을 풀으셔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0.8 이 별 모양 드라이버를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아래 이 부분 푸실 때만 드라이버를 다른 심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영상 리뷰는 마치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I wanna